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 전기공학과의 소개를 맡은 이조의 주도현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목차를 보며 발표의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공학과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 두 번째로 전기공학과에 대한 커리큘럼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심이 많으실 취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얻으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전기공학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공학과에 대해서 일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전기공학과의 개념을 소개하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기공학과란 무엇일까요? 전기공학과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 전송,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때 전기공학과에서 말하는 전기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전기와 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로서의 전기를 모두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학과에서는 전력 시스템, 전력전자, 전기전자재료, 반도체, 제어 시스템, 로봇공학 등의 연구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학문은 서로 많이 닮아 다른 학문이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전기공학은 에너지 발전에, 전자공학은 반도체, 통신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공학과 교수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공학과에는 총 15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대한전기학회 등의 멤버이신 이준영 주임교수님 이외에도 디지털 보호 제어, 전력 변환, 지능 로봇 시스템,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중이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연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학과는 1963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이후 1967년도에 전기공학과에서 전자공학 전공 분리 설치가 착수됩니다. 이후 1970년에서 72년도 사이에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이 신설됩니다. 이후 여러 학과와 합쳐져 학부로 존재하다가 2006년도에 전기공학과로 분리가 됩니다. PPT에는 없지만 전기공학과에서는 연구와 교육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부터 한국전력에너지거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 유니온의 학점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공학을 선택하셨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전기공학과의 교육과정입니다. 전기공학과에도 공학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공학인증을 통해 학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한국공학인증원과 우리 학교 기준 학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의 교육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학년과 2학년에는 이후 배우게 되는 4개의 전공 분야의 기초가 되는 전기공학의 기본 이론과 다양한 인접 전공들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3학년과 4학년 과정인 심화 전공 분야에 대한 강의와 실험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실 수 있듯이 전기공학과에는 전력 시스템, 전력 전자, 반도체,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4개의 전공 분야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으며 총 12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시는 설계 관련 교과목을 통해 설계 및 실습의 교육 또한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학과에서는 학과 전공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를 준비하시거나 방학 중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시며 학과와 학교에서도 선후배의 결속을 강화하고 졸업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전기공학과의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우는 이론 자체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다음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회사 및 직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내에서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에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제부터 통신, 전기관리자까지 많은 진학진로가 있으며 기타가 25%를 차지할 만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전기공학과의 취업 분야를 크게 6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반도체, 에너지, 통신, 건설사, 연구소, 기타 이렇게 6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취업하시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으시고 에너지 부분으로 취업하게 되시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등 많은 부분으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통신 쪽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KT, LGU+, SK텔레콤, 한국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시며 건설사 쪽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많은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연구소 쪽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등 많은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전력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효성, 현대중공업 등으로 진출과 자동차, 조선, 항공 쪽으로는 현대기아, 대한항공,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취업률이 궁금하시다면 경력개발팀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선배님들의 인터뷰입니다. 전기공학과에는 4가지 전공 분야가 존재하여서 총 4분의 교수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력 전자 분야의 교수님께서는 전력 반도체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력의 효율적인 제어와 변환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며, 또한 전력, 제어, 전자융합 학문을 배우며 전력, 가정, 자동차, 조선, 항공, 우주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하며 가전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주요 기술이 전력 기술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전력 시스템 분야의 교수님께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수용과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 설비를 다루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문 분야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며, 발전, 송전, 변전, 배전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 특히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는 변전소 보호 및 자동화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졸업 후 한전과 같은 공기업과 효선 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중전기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제어 및 자동화 분야의 교수님은 제어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성질 이해,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해주셨으며, 전력 변향기, 로봇 시스템, 자동차, 항공기 등 기계 전기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호 및 시스템, 제어공학,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설계 시스템을 학습하며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진출 분야가 다양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더욱 공부를 하거나 이공 관련 대부분의 연구소 및 산업체에 진출이 가능해 선택이 다양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교수님은 반도체 물성, 반도체 소자 이론과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과목을 학습하고 휴대폰의 ASIC 칩과 PC의 CPU,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가 대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대기업 반도체 메이커 및 다수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선배님들이 말하시는 졸업자분들의 취업 현황입니다. 전기공학과는 교내에서 1등에서 3등 사이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회사 및 직무에 지원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렐 등의 공기업 부분과 삼성전자, LG전자, SLMI, 포스코, 효성, LS, 최근에는 현대기아 자동차 배터리 분야로도 취업한 것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선배님들이 말하시는
전기공학과와 잘 맞는 성향을 가진 학생입니다. 공과계약이다 보니 수학과 물리와 같은 과목에서 식을 유도하고 계산하는 과목이 많아 식을 세우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며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립이나 퍼즐 같은 것을 좋아하는 친구면은 더욱 재밌어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물리학 2를 수강하면서 그 과목에 흥미를 느낀다면 전기 및 전자공학에 진학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이유 하나만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전기공학과의 장점과 선배님들이 앞으로 진로를 위해 하고 계시는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기공학과의 장점은 단순히 전기 관련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설계 역량을 배우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셨고, 전자공학과는 다르게 공기업 취업을 위한 기사 자격증을 따는 데 유리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과 영어 자격증을 준비하시며 대외 활동을 하시는 동기분들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생회,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기공학과를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허라연 선배님께서는 선후배 관계가 너무 편하고 학회나 동아리, 학생회 활동으로 충분히 친해질 수 있으니 2학년 때 학과 생활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김기수 선배님께서는 전기공학과는 다양한 쪽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고 기사 자격증을 따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기공학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예진 선배님께서는 학점이나 커리큘럼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관심 가는 학과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으며, 여러 전공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전공 자유학부의 혜택이니까 이용을 잘 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일동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과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후회 없는 전공 선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기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기공학과는 다양한 이론을 배워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한 아주 좋은 학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명지대 전기공학과에서는 4개의 전공 분야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고, 설계 관련 교과목들을 통해 설계 또는 실습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학과를 결정을 못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전기공학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학과 발표에